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이번 현숙의 선택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등을 돌린 상황인데요. 오늘은 현숙이 광수를 선택한 이유와 최종 선택 가능성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숙이 광수를 밀쳐내지 않는 거, 누구에게든 칭찬을 하며 여지를 주는 이 행동들 때문에 어장관리를 하는 거다라는 말이 많은데요. 저는 현숙이 단지 누군가의 선택을 받기 위해 그 카운트를 올리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더라고요. 철저히 본인 인기를 위해 여지를 주던 출연자들과는 양상이 좀 달라 보여요. 단지 선택 카운트를 높이려는 생각이었다면 오히려 영식을 선택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숙을 한번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현숙이 사전 인터뷰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이상형, 뽀얗고 빵긋하고 밝고 의젓하다. 들을 때마다 이 추상적인 말이 도대체 뭔가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외모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사실상 현숙이 꿈꾸는 정서적인 안정감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은 단순히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갈등 상황 자체를 일종의 위협처럼 인식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갈등 상황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도망갈 수 있을 땐 도망가고 경우에 따라 불만이 좀 있어도 그럴만 하니까 그러겠거니 생각하며 참는 완전 갈등 회피형 인간이거든요. 근데 현숙은 그런 불편한 상황이 싫다 정도가 아니라 갈등 상황 자체를 공포영화 정도로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공포영화, 좀비, 귀신, 스릴러 이런 거 참 좋아하지만요. 처음에 사람들이 광수와 현숙 몰아가기를 했을 때 현숙이 광수와 대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수 분위기를 망칠까봐 걱정된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했거든요. 바로 직전에 광수가 영철에게 싸늘한 표정과 공격적인 말투로 한 소리 하는 걸 현숙이 봤잖아요. 그 갑작스런 충돌의 순간 현숙은 일종의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무의식적으로 위험 상황이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숙은 공항에서 싸우지 않는 커플이 로망이다 말할 정도로 갈등에 대한 역치나 충돌에 대한 내성이 낮아요. 평범하고 사소한 불협화음조차 관계의 균열로 느껴지는 사람일 거란 말이죠. 누군가와 충돌 없이 조용히 공존하는 것이 판타지로 느껴질 만큼 예민도가 높고 그만큼 불안을 견디는 힘이 약할 거예요. 현숙은 언제부터인가 혼자 있는 게 편해서 취미도 다 혼자 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나에 대한 감정에서 비롯된 광수의 행동이 이곳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죠. 광수의 보이는 행동이 너무나 부담스럽다 느끼면서도 밀어냈을 경우 불편한 상황을 견딜 자신이 없어요. 이곳이 아니었다면 어떻게든 연락을 피하며 회피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현숙은 누구의 말에도 환하게 웃어주고 선뜻 도움을 주고 배려 깊고 따뜻해 보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숙을 보며 착하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현숙은 이타적인 사람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을 돕는 행동도, 협력도, 심지어 봉사활동도 어느 정도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인의 호감이나 인정을 얻고자 하는 심리적인 동기 혹은 자기 만족.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이타주의자의 은밀한 뇌구조라는 책에서는 인간의 이타성은 순수하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이타적이라는 것이 자기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론 자기 보호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말해요. 갈등에 대한 내성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타성을 자기 안정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현숙은 늘 웃는 얼굴 그 이면에 타인의 감정보다 내 평정을 지키는 게 우선인 사람 같아요. 한마디로 나의 평화를 위해 남을 배려하는 성향. 그게 결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누군가는 크게 착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광수의 부담스러운 행동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광수를 거절했을 때 다가오게 될 반작용이나 분위기 다운, 주변 사람들의 반응, 정작 마음이 있는 영호에게 다가갔을 때의 부담과 혼란, 이런 정서적인 부담을 최대한 피해 다니고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거절하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울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영호를 따로 불러내 그 정도의 표현을 한 건 정말 현숙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수
광수에게는 최선이 아니죠. 현숙은 오히려 불편한 상황에서 웃어주고 누구에게든 칭찬 일색인 모습을 보이며 겉보기에 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갈등에 대한 공포 때문에 위험 회피형 선택을 반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광수를 선택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숙은 광수에게 이성적인 호감은 아니지만 시간을 지체하며 감정적으로 책임의식이 무거워져 버린 상태가 돼버렸어요. 광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에게 확실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사람이고 혹시라도 내가 거절했을 때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사람이고 따라서 나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판단 내렸을 거예요. 하루하루 갈수록 광수의 진심 어린 고백과 감정 표현이 점점 무게가 커집니다. 근데 현숙은 딱히 도피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별로 이성적 끌림이 없는 영식에게 도망을 간다면 또 다른 숙제가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쉽게 그럴 수도 없겠죠. 광수는 끝없이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현숙에게 더 어려운 건 마음 없는 선택이 아니라 차가운 거절일 거예요. 거절 후 돌아올지도 모를 실망, 분노, 추궁 그런 게 무섭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점점 그 무게감을 떨쳐내기보다 일단 받아들이는 게 내가 편한 선택이 아닐까. 누굴 좋아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를 다치지 않게 할 선택이냐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앞으로도 현숙의 정서상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결국 이번에 현숙이 광수를 선택해서 데이트를 했죠. 하루 종일 아주 지루하고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 광수와의 재미없는 데이트. 광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추궁을 해요. 그러면 현숙이 마지못해 비슷한 대답을 해줍니다. 이번에 광수가 현숙에게 영식과 데이트할 때 내 생각이 났냐고 말 그대로 추궁하고 다그쳤잖아요. 현숙이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광수의 패턴으로 보면 제 추측이긴 하지만 전 남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현숙이 영식이랑 데이트할 때 내 생각 났다고 하더라. 이렇게 아님 말고 그때 이런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가 현숙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광수가 현숙을 계속 설득하며 나는 너에게 첫인상 선택도 못 받았었지만 지금은 선택을 받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너가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니까 현숙이 그래 그러면 내가 광수님을 좋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정도로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거냐 물어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광수에게 묻습니다. 당연히 광수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건 하는 게 맞다라고 대답하고요. 여기서 현숙이 가질 마음은 두 가지. 첫째, 최종 선택이란 곧 연인으로서 시작이다가 아니라 단지 널 좋아하게 될 가능성 정도라고 했으니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다. 두 번째,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수를 선택해서 나에게 이렇게도 손해보를 보이는 남자를 좋아하도록 내가 노력해봐야겠다. 그래서 결국 지금 시점으로 따졌을 때 사랑 없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거절보다 선택이 덜 불편한 감정이라고 느끼고 선택이라는 선의의 배려를 가장한 회피를 할 것 같다. 누굴 좋아하냐 보다도 이 관계가 나를 다치게 할까봐 가장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현숙이 광수에게 나에 대한 칭찬도 비난도 최종 선택 이후에 해달라고 했어요. 최종 선택이라는 건 이 모든 상황과 세계관의 종료를 의미하죠.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선택을 해야 하고 대화해야 하고 이 관계 속에 내가 위치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도망가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제발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해줘. 본인의 감정이 복잡한 상황에 놓이는 게 극도로 불편하기 때문에 감정을 정리하거나 표현하기보다 덮어두고 미루는 방식. 이상형이라고 노래를 부르던 영호에게 마음이 있어서 다가가려고 했을 때도 숙제라고 하며 계속 미루다가 결국 3일차가 돼서야 처음 대화를 했고 결국 잘 되지 않았었죠. 현숙이 영식과 데이트할 때 결혼에 대한 로망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전부터 제가 현숙의 낭만적인 말에 초를 치는 경향이 좀 있는데 현숙은 정서적으로 뭔가 20대의 감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듯한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환상이 있어요. 물론 현숙이 말하는 로망이나 기대가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실제 신혼생활의 단면이기도 하죠. 각자 퇴근해서 집에서 만나면 너무 좋고 퇴근길에 밖에서 만나 외식하고 같은 집으로 들어간다는 게 행복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곧 일상이 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결혼은 감정보다는 뭔가 조율의 반복이고 낭만보다는 갈등을 어떻게 잘 다루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현숙은 항상 가장 예쁜 단면 위주로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출연자들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물론 그 대답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결을 하는구나 믿을 순 없지만 최소한 그 갈등 상황이 당연한 것이고 그걸 현명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숙이 하는 말에는 결혼에 대한 실제적인 상황이나 현실적인 대화가 좀 빠져있는 구름 위에 둥둥 뜬 느낌이 저는 항상 듭니다. 제가 좀 감성이 1도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것도 있겠어요. 현숙이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혼자 있는 걸 좋아했고 사람을 곁에 두는 법을 몰랐던 것 같다. 근데 정말 현숙은 현재 나이와 외모에 비해 그렇게 깊이 있는 관계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전히 예쁜 순간들이 쌓여 결혼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결혼식도 아름답게 하고 싶고 퇴근해서 만나는 설렘과 안정감을 꿈꾸고 아이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를 마주하고 싶은 뭔가 20대 초중반이 말하는 이상향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랄까? 이 현숙이 꿈꾸는 결혼이 현실의 결혼에서 벗어난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결혼 전에는 낭만적인 환상이 있었고 그 환상을 경험하기도 했죠. 근데 결혼 이후 현실적인 삶에 대한 계획보다 판타지에 더 무게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이를 무시할 순 없는 거니까요. 또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결혼에 대한 로망을 말하면서 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이야기하는 커플이라고 한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게 기본이 아니라 로망이라고 할 정도로 특별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도 현숙의 갈등 없이 평화로운 상태에 대한 갈망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사소한 순간에도 긴장이 도사리는 인간관계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어쩌면 현숙에게 갈등 없는 관계가 기본값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대부분 별 감흥 없이 지나치는 그런 장면조차 싸우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정도로 갈등에 대한 본인 기준이 낮아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현숙의 말을 들을수록 뽀얗고 빵긋하고 밝고 의젓한 사람이란 현숙의 정서적 갈망과 관계에 대한 판타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었던 거죠. 감정적으로 부드럽고 안전한 사람, 분위기를 망치거나 침울하게 만들지 않는 밝은 사람, 내 말에 편안하게 미소로 반응해주고 소용력 있는 의젓한 사람, 한마디로 나를 감싸주고 갈등 없이 품어줄 수 있는 피난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광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광수는 현숙에 대한 이해와 포용보다는 소유가 목표인 걸로 보이니까요. 짧은 시간 안에 일단 선택을 받는 것이 단기 목표라고 해도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어요. 본인이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본인의 거처라든가 가정을 이뤘을 때의 계획도 따져보고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숙의 생활권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현숙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최종 선택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바뀌었다. 선택의 기준, 도달의 지점을 조정하고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원래 가졌던 현숙의 기준은 뭘까요? 내가 가진 낭만 속의 왕자님 같은 설렘 가득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고 아름답고 같이 있으면 설레는. 그래서 도달 지점이란 최종 선택 후 연애를 시작해 결혼을 하는 거였겠죠. 하지만 광수님과 데이트 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광수는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닌 가능성만 가져도 최종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현숙의 기준이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본다 정도로 대폭 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 남은 마지막 날 광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현숙이 이 사람의 감정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감정 상태라면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숙의 선택은 정말 50대 50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